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수상한 종목들 내일장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단기적으로 또 장기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애플, 테슬라 그 급락 여파가 우리 시장에는 오늘장은 미치지 않았는데요. 좀 다행이죠. 어떤 종목이 많은 투자자분들의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지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10개 종목 중에서 또 9개의 주가 전망을 맞춰주셨어요. 업앤다운 적중률 90%, 여전히 높은 성적을 제시하고 계시네요. 예, 100%가 안 됐네요. 예. 네, 요즘은 조금 하나가 항상 못 미쳐요. 오늘도 초전도체가 있으려나 한번 볼게요. 10개 종목 보시죠. 방산과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전기, 가상화폐 올라와 있습니다. 초전도체는 없네요, 오늘은. 네,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뒤를 이어 기아, 삼성전자, 금양, 현대차가 올랐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볼게요.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할 때 그런 고민을 했어요. 확실히 주가가 잘 가고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니까 방산을 다뤄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거의 모든 경제방송사 매 시간마다 방산 다룰 것 같아서 이거 말한다고 흥미가 있을까? 이 고민을 빠졌었거든요. 말 안 하시기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도 올랐는데 이쯤 되면은 그냥 내가 아는 그 좋은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일단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미국계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방산을 또 꼽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폴란드 수주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수은법 막혀 있었죠. 수출입은행법 관련돼 막혀 있던 부분들을 해소해 줬는데 사실 이거 내용 뜯어보면 방산업체가 잔금을 폴란드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수출입은행부터 받아서 미리 받고 폴란드가 천천히 갚는 거죠. 예, 뭐 한 달이 걸쳐 오는군요. 50년 상환인데 한마디로 이제 수출입은행이 또 안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데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안 주면 또 골치 아파지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는 이미 뭐 받았으니까 상관없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수은법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반사 이익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휴전한다고 얘기 나오지만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뭐 폴란드라든지 뭐 체코라든지 근처에 있는 국가들 지금 뭐 이렇게 추가 수주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이해 못하는 대평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독일 동부부터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그냥 쭉 열려 있는 평지입니다. 그 평지이기 때문에 되게 위협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후에 우크라이나 끝나고 나면 잘못하면 러시아가 우리한테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핀란드라든지 뭐 사실은 뭐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방산업계에는 우리나라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다. 항상 우리나라 전쟁이 있을 때 일본이 호재를 받고 베트남에서 전쟁했을 때 우리나라가 호재를 본 것처럼 지금 또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러우 전쟁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방산주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 약간 종전 휴전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들이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방산주를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종전 휴전이 된다면 시장은 또 다시 무기보다는 저 우주에 있는 우주 항공 산업으로 시선 돌릴 수도 있지 않아요? 요즘 너무 테슬라가 잠잠하던데요. 뉴스가 안 나와서 잠잠한 거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잘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미국은 나사의 역할을 민간으로 많이 넘겼죠. 넘기면서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발사체를 많이 쏘아 올리는 업체가 됐는데 거의 요즘에 뭐 일주일에 하나씩 쏘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새롭지가 않아서요, 더 이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워낙 자주 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산업을 민간 주도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우주항공청도 이제 조만간 개설이 되겠죠. 그럼 이제 사천을 중심으로 하냐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 뭐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남해안 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의 우측부터 경상도의 좌측까지 그쪽이 이제 주로
마산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쪽이 예전부터 방산업체들이 많았고요. 그 이유는 휴전선에서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주 발사 실험대도 어떻게 최대한 남쪽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이 방산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IG 넥스원이 미사일 쏜 걸 조금 더 크게 만들면 발사체죠. 네, 미사일과 발사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사실은.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방위 산업 자체가 우주항공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 벨트 지역으로 해서 업체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심되는 기업이 한화라고 보시면 되고, 대우조선해양까지 인수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잠수함 사업, 그다음에 군함 사업까지 같이 다 뛰어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당분간 방사는 한화 중심으로 해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다음에 LIG가 이제 같이 붙어서 크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벨트를 만들면서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네. 뭐 155mm 탄부터 시작해서 뭐 비행기까지 전투기까지 다 우리나라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는데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0%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장 추가 상승 가능한지, 또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렇게 불나방 습관도 있지만 차마 내가 들어가면 고점일 것 같아서 방산 내에서 대기업인데 아직 안 간 현대로템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또 이 현대로템은 안 가더라고요. 전차가 팔린다는 얘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뭐 어차피 전차 구매 수요가 지금은 이제 자주포가 좀 더 잘 팔리고 전차는 좀 아직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평원에서는 전차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여전히 생각하시면 저는 현대로템도 충분히 뭐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대장은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이고 또 내일도 아마 추가 상승 가능할 텐데 이제는 조정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뭐 내일 추가 상승 이후에도 음봉을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업 의견인데요. 하지만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가격대까지는 왔다라고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도록 하죠. 이번엔 네오셈입니다. 오늘도 HBM 관련주가 뜨거웠는데 또 그와 함께 CXL 테마, 그렇죠. 뉴로모픽 테마도 같이 눈에 띄었어요.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반도체 안에서도 계속 바톤 터치가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네요. 뉴스를 되게 잘 보셔야 되는 뉴스는 오늘 계속 나왔죠.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삼성전자가 CXL에 열심히 드라이브를 걸겠다. 근데 그거 새로운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계속 나오면 또 괜히 또 생각나고 다시, 또 생각나고. 그렇죠. 다시 생각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 조정을 또 잘 받았습니다. 네오셈이 이제 며칠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CXL 관련돼서 삼성전자 기술을 박차를 가한다. 이 기사가 아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반도체 HBM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훈풍이 계속 불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기업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도 거의 뭐 100배 올랐더라고요. 연초 대비, 그러니까 1년 사이 수익률로 보면. 그런 회사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델 같은 경우도 급등했던 이유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투자의 화두는 갑자기 데이터 센터로 바뀌었다. 근데 네오셈이 또 주로 원래 본업이 뭐냐면 SS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SSD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SSD는 하드디스크의 이제 새로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발전된 버전이죠. SSD가 발열도 적고 용량도 많이 이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도 SSD가 좀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본업도 좋아지고 CXL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게 아마 좀 접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임원진이라던가 좀 그쪽 수뇌부라면 최근에 SK하이닉스 행보가 너무나 부럽고 좀 배 아플 것 같아요. 우리는 HBM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돈이 안 해서 안 했던 것뿐인데 네.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 시장 안에서 무언가 다시 또 우리 걸로 우리가 주인으로 나와야겠다. 잘하는 거 뭐 있을까 하면서 기존에 잘하는 걸 더 키울 수도 있고 CXL 같은 그런 테마를 더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오셈에 대한 관심은 삼성전자의 행보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건지요? 그렇죠. 지금 아직 CXL은 네. 뭐 당장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기대감이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대에 올랐다가 또 얘기가 없으면 빠지고 이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네오셈도 저는 뭐 대장주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저는 삼성전자 영향이 제일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히려 본업에 좀 더 집중을 해보셔도 네오셈은 괜찮다. SSD 사업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셈을 CXL 관련해서도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고 또 조금 전에 저희 장 마감 직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한 경제지에서 나온 내용인데 삼성전자의 1월 메모리가 흑자 전환 이야기가 있나 봐요. 네. 그럼 또 시장 안에서 SK하이닉스 향이 아닌 삼성전자 향을 또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장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미리 꼽아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거시 관련된 이제 기존의 D램이나 뭐 랜드 관련된 장비 소재 쪽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반등이 크겠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원익 뭐 IPS? 가장 대표적인 게 원익 IP 장비는 그거일 거고요. 소재는 뭐 한솔케미칼이겠죠. 이제 그런 종목들도 유심히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원익 QNC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저는 또 오히려 전공정단에서 SNS텍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슬슬 네.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는 SNS텍을 좀 때려보고 있습니다. 째려보고 예, 있다. 예. 그것만으로도 힌트가 됩니다. 네오셈은 내일장 갈까요? 멈출까요? 뭐 일단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같이 보셔야 될 게 퀄리타스 반도체도 같이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셈 업 의견 드렸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많이 오르긴 했다. 가격 부담은 있다라고 더해 주셨어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은 재룡전기 가보겠습니다. 네. 12% 넘는 급등 보여줬어요. 전선 전기 변압기 핫하잖아요. 예. 재룡전기도 그 안에서 주목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제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게 그 뻔한 건데 지금 겨울에는 미국에서 이제 정전이 일어났는데 이유가 뭐 변압기가 너무 낡아서 노후화돼서 그래서 이제 교체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거는 기자들이 쓰기 좋은 내용이죠. 그냥 그 전부터 계속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든 취임 이후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이상 전력 설비는 계속 교체되고 있었는데 인프라 투자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교체되는 중이었고요. 재룡전기는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한전 중심으로 소형 변압기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게 미국 매출이 급증하면서 제가 초창기 때 아마 예전에 한 7,000원, 뭐 6,000원, 7,000원 할 때 추천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3만 원까지 올라와 있죠. 네. 예, 미국발 원래 이제 한전 중심의 납품에서 지금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한 70%. 지금 아마 이제 수주 잔고도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 한 3,600억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작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죠. 추가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뭐가 또 필요하죠?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뭐 전기차 계속 만들고 있죠. 전기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력 수요는 엄청 많아질 거다. 다 알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냥 얘기하니까 더 난리가 났죠. 네, 전기 부족할 거다라고. 예, 뭐 다 알고 있는 거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사실은 모멘텀이 아직도 살아 있고 사실 지금 시장에 살아있는 테마가 많이 없죠. 네. 그러니까 테마라고 하는 말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일부 바이오, 그다음에 AI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추가로 저는 한 데이터 센터도 이제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넓게 보면 관련해서 재룡전기도 저는 뭐 앞으로
계속 보셔도 괜찮은 종목인데 조정이 나오면 좀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사봐도 괜찮겠다. 내일장도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예. 재룡전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조정시 매수로 또 관련해서 같이 볼 만한 종목도 있을지요? 이제 일단 대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너무 대장 못 샀으니까 뭘 사야지 2, 3등주 사시다가 오히려 고생 더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물려도 대장에서 물려야 된다. 맞아요. 그런 말이 예. 있어요.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발주로 효성중공업도 오르던데. 그렇죠. 그것도 대형주인데 일단은 왜 대장이 현대일렉트릭이 됐냐라고 하면 네. LS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라든지 매출 비중에서 변합계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은 거의 100%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회사고 중대형이고 미국에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수요가 많은데 그리고 중동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 두 군데에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HD 현대일렉이 가장 퓨어하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장을 보자. 물려도 대장에 물리자. HD 현대일렉트릭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우리기술투자 6.4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랑은 또 주가 분위기가 다른데 저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주식도요. 9시부터 3시 반까지 계속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24시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뜨면 보시겠죠. 예. 네. 저도 안 하는 이유가 네. 밤에는 좀 쉬고 싶고. 근데 밤에 또 반응해요. 코인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좀 쉬고 싶은데 사놓으면 계속 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안 하는데 가끔 가서 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기술투자 오늘 빠졌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코인 관련주들 코인 올라가면 다시 반등하겠죠. 그렇죠. 근데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더리움은 벌써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코인이 빠진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죠. 가상화폐가 전반적으로 빠진 이유는 어제 나스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가상화폐가 끌어올리면서 나스닥을 땡기는 경우가 있고요. 나스닥이 땡기면서 가상화폐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는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기술주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최근에 코인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AI 관련된 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월드코인부터 시작해서 샘 올트만이 만든 여러 이제 코인들이 AI 코인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쪽 시장에서도 핫하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의 상품화죠. 이제 ETF, 현물 ETF, 이더리움도 좀 있으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런 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승수 효과를 발현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에서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나스닥이 2, 3% 폭락한다. 내일 만약에 나스닥 빠지면 같이 빠지겠죠. 커플링 현상이다. 커플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대체 금이 어쩌고 저쩌고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다. 그냥 나스닥 올라가면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그럼 내일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AI 알트코인 이야기해 주셨는데 메타버스 열풍 불었을 때 그 메타버스 알트코인으로 샀다가 아직도 마이너스 90%인 코인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시기를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시간이 지나야지 네. 정착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 그 베이비인 코인들은 잘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그래도 검증된 오래된 그런 걸 하려고 하시고 비트코인이 그래서 대장인 거고 맞아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다음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쪽도 여전히 같이 보시는 건 맞는데 투자는 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내일 만약에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 저는 가상화폐 관련주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관련돼서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6%지만 이게 원래는 지금 10몇 % 넘게 빠졌었던 장중에는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 그래서 내일장 업 의견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럼 전체 10개 종목의 업앤다운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이번에는 100%를 위해서 금양만 다운이고요. 나머지 9개 종목은 업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베스트 종목 레고캔바이오. 레고캔바이오요? 네. 왜 오늘은 알테오젠? 반도체 안 하셨어요? 없나 여기? 여기 있는데 삼성전자? 네. 알테오젠을 할까 레고캔바이오를 할까 하다가 네. 알테오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고
목표가를 향해서 잘 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미는 여기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이제 그거는 목표가 넘어간 것 같은데 일단 레고캠바이오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더라고요. 맞아요. 예, 끝났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커질 시기다. 3월 달은 바이오의 원래 달입니다. 4월 달에 가장 큰 아마케가 있는데 이게 지금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 안에서 표적 항암제라고 이제 말하는 이제 ADC 이제 치료제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ADC에서 링크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연결 부위를 만드는 게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임상 1상 결과가 확인된 ADC 파이프라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라이센스 아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그게 상용화되면 돈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스토리가 다 비슷합니다. 이제 기존의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기술 수출했던 게 상용화되면 돈이 된다. 이런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이제 한 85,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요. 네. 네,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또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10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